내 오늘 너를 반드시 찢어 죽이고 말겠다. 안녕하세요. 드라마 오지랖입니다. 여러분, 모범택시 시즌2 엔딩 장면 기억하시나요? 문채원 배우가 군복을 입고 말 한마디 없이 격려하던 그 장면으로 시즌2는 끝이 났죠. 그리고 시즌3, 이제 해각이라는 인물이 군 수뇌부 빌런, 그리고 삼흥도파의 우두머리로 등장할 예정입니다. 이쯤 되면 문채원 배우가 다시 나올 때가 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죠. 오늘은 저와 함께 아직 끝나지 않은 시즌2의 이야기, 문채원에게 남아있는 이야기, 그리고 리묘사의 재등장을 통해 모범택시 시즌3의 마지막 그림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부터 그 숨겨진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3화는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안고은, 최주임, 박주임, 무지개운수 핵심 멤버들이 뗏목에 실린 채 바다로 떠밀려가죠. 무지개운수가 제대로 위기에 봉착합니다. 시즌2에서는 모범택시 기사이로 김소연 배우님이 등장해 결정적인 순간 위기에서 구해줬는데요. 이번 화에서는 리묘사가 다시 등장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IT 해외기업 취업을 미끼로 청년들을 베트남으로 끌고 가 취업 사기를 벌였던 사건. 이거 봐! 공부하니까 되잖아! 인터넷에서 쌩쌩하게 들어가게끔 각종 게임 프로그램을 만든다.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한국 청년들에게 프로그램을 만들게 했던 그 조직 말이죠. 그때 최주임과 박주임은 김도기를 돕기 위해 베트남으로 출국했고 도기를 찾던 과정에서 리묘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경사다 정구 승리! 그리고 김도기는 일부러 리묘사가 감금된 장소로 오도록 쪽지를 남깁니다. 여기 주소로 술 2개짝 배달해달라 했답니다. 리묘사는 베트남 애기들과 함께 감금 장소에 도착해 우리 림 여사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려나? 조직을 시원하게 소탕해버립니다. 하지만 현장에 남아있던 따뜻한 차 한 잔과 선글라스를 바라보며 리묘사는 이렇게 말하죠. 꼭 따져 물어볼 게 있었는데. 그리고는 왕따오지 를 외치며 그대로 자취를 감춥니다. 이후 리묘사는 더 이상 등장하지 않았죠. 여기서 삼흥도파의 인물 예림이 연결됩니다. 예림은 원래 불법 도박 사이트의 프로그래머였습니다. 베트남 사건과 엮어서 보면 예림 역시 처음엔 취업 사기를 당한 청년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살아남기 위해서는 불법 도박 사이트를 만들 수밖에 없었고 예림은 그쪽에서 압도적인 실력을 보입니다. 도박 사이트를 만들며 조직의 인정을 받았지만 결국 무지개운수팀에 의해 조직은 해체되고 예림은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그때 삼흥도파를 만나게 됩니다. 이후 예림은 삼흥도파의 핵심 인물로 자리 잡아 중고거래 사기, 보이스피싱 등 각종 해킹 관련 업무를 담당해왔습니다. 이 무렵 리묘사 역시 한국으로 다시 들어옵니다. 차이나타운에 머물며 김도기와의 재회를 기다리죠. 왜냐하면 리묘사에게는 아직 김도기에게 묻지 못한 질문이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삼흥도파의 몸집이 커지면서 리묘사와도 거래가 트이게 됩니다. 리묘사, 시즌1에서 보이스피싱 조직과 한패였던 인물이죠. 김도기가 그 보이스피싱 조직을 소탕하는 과정에서 리묘사에게 애정을 듬뿍 담아 개다리를 까주던 장면 기억하시나요? 큰 놈이라 껍질이 제법 단단하오. 맛있게 먹어야. 리묘사에게 사랑을 마구 퍼붓다가 함께 도망가자며 아이 어따 대고 명령질이야! 결국 뒤통수를 제대로 쳤던 인물 김도기였습니다. 위랑선 위에서 리묘사가 이렇게 묻죠. 내 남자로 생각했는데 한 번만 물어보자. 네 한 번이라도 낸데 진심이었던 적이 있었니? 그때 김도기의 대답은 너무도 매몰찼습니다. 단 한 번도. 왕따오지를 외치며 사라졌던 리묘사. 그 질문은 아직 끝나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어느 날 삼흥도파가 무지개운수를 제거한다는 소식이 리묘사의 귀에 들어옵니다. 리묘사는 김도기를 구하기 위해 애기들과 함께 삼흥도로 향합니다. 인천에서 배를 타고 삼흥도로 들어가죠. 바다 위 뗏목에 실려 떠내려오는 시신들. 리묘사는 혹시라도 김도기가 있을까봐 급히 시신들을 수습합니다. 하지만 거기엔 김도기는 없고 고은과 주임들만 있습니다. 리묘사는 안도하며 묻습니다. 왕따오지 어디 있어? 그리고 다시 제외한 두 사람. 리묘사는 마침내 그 질문을 꺼냅니다. 내를 한 번이라도 여자로 생각한 적은 있었니? 하지만 이번에도 왕따오지의 대답은 같습니다. 아니, 단 한 번도. 리묘사는 그 질문에 대한 상처만 남긴 채 조용히 돌아섭니다.
그리고 그렇게 무지개 운수팀은 또 한 번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이제 고 작가의 이야기로 들어가 볼까요? 오미서 역을 맡은 문채원. 미서와 도기는 같은 특수부대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우직하고 성실한 김도기, 그리고 매사에 꼼꼼하고 단단했던 오미서.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끌렸고 부대 안에서 조심스럽게 사랑을 키워가던 연인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김도기의 휴가 중 비극이 벌어집니다. 도기의 어머니가 오철영에 의해 비극적인 목숨을 잃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죠. 김도기는 그 충격 속에서 결국 부대를 떠나 전역하게 됩니다. 어머니의 일로 정신을 차릴 수 없던 시기, 장성철은 김도기에게 무지개 운수팀에 합류할 것을 제안하죠. 김도기는 그렇게 군을 떠나 새로운 길로 들어섭니다. 그 무렵 미서에게도 인생을 뒤흔드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 해각. 미서는 군 내부에서 해각에게 성폭력 피해를 당하게 됩니다. 도기가 곁에 있었다면 가장 먼저 도움을 요청했을 사람. 하지만 미서는 홀로 남아 그 사실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때 등장하는 인물이 고 작가입니다. 당시 고 작가는 군검사였고 사실 그는 오래전부터 미서를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기와 미서의 관계는 너무 단단했고 그 사이에 끼어들 틈은 없었죠. 도기가 전역한 뒤 고 작가는 조심스럽게 미서에게 다가가 보지만 미서는 그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미서는 해각에게 성폭력을 당한 뒤 신고조차 하지 못한 채 침묵 속에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 작가는 이상함을 느끼고 혼자서 증거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움직임은 곧 발각되고 결국 고 작가는 군에서 추방됩니다. 이후 사회로 나와 검사로 재직하지만 거대한 검은 손 앞에서 진실을 파헤칠 수 없다는 현실과 마주하게 되죠. 그리고 그는 점점 비리 검사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해각이 직접 고 작가를 찾아옵니다. 검사를 그만두고 사문교파로 들어오라는 제안. 고 작가는 해각을 증오했지만 언젠가 다시 마주하게 될 미서를 위해 그리고 진실을 잡기 위해 사문교파에 들어가기로 결심합니다. 그곳에서 그는 겉으로는 조직의 일원이 되면서도 뒤에서는 증거들을 하나둘 수집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마침내 김도기와 다시 마주합니다. 고 작가는 김도기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왜 너만 빼고 내 주변 사람들만 다 상처를 받아야 하냐고. 고 작가는 믿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때 미서 곁에 김도기가 있었다면 미서가 이렇게까지 상처받지는 않았을 거라고. 그래서 그는 김도기를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 김도기는 처음으로 미서가 성폭력 피해자였다는 사실을 고 작가에게서 듣게 됩니다. 김도기는 그제야 깨닫죠. 자신이 떠난 뒤 그 자리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그리고 선택합니다. 다시 군대로 들어가기로. 해각, 아니 사문교파를 처단해 더 이상 군 내부에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미서에게 꼭 해야 할 말이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14화는 고 작가의 분노와 오해, 김도기의 죄책감, 그리고 해각이라는 거대한 악이 본격적으로 맞물리기 시작하는 지점입니다. 시즌2 엔딩에서 나왔던 바로 그 장면. 김도기는 다시 군으로 돌아옵니다. 신고합니다. 대위 김도기는 2023년 12월 8일부로 29 보병사단 본부중대 군 감찰과로 전입을 명받았습니다. 이에 신고합니다. 충성! 김도기는 전투부대가 아닌 군 감찰과로 들어가게 되죠. 그 모습을 보던 간부들은 작게 속삭입니다. 이제와서 뭐 어쩌겠어. 알아봤자 성장 하나 치르게 되는 거지. 그만큼 이 조직 안에서는 진실을 파헤치는 사람이 환영받지 못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김도기가 군에 다시 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은 미서는 반가운 마음으로 도기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경례를 하죠. 충성! 하지만 김도기는 그 인사를 받지 않습니다. 애달프게, 기쁘게 김도기를 맞이하는 미서. 하지만 그 모습을 잠시 바라보다 아무 말 없이 지나쳐버리는 김도기. 도기는 미서에게 너무나 미안했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전역해버린 지난날들. 미서를 홀로 남겨두고 떠나온 시간들. 미서가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면 차마 미소조차 보낼 수 없었던 겁니다. 김도기는 대위, 미서는 중위. 두 사람의 베레모를 보면 계급을 짐작할 수 있는데요. 베레모에 달린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구분이 가능하더라고요.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다면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알려주세요. 처음엔 베레모에 달린 다이아몬드 개수를 보고 미서는 2개, 도기는 3개라서 저도 궁금해서 찾아봤거든요. 그리고 TMI 하나. 이 베레모 2027년이 되면 단계적으로 사라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특전사의 상징이기도 했지만 햇빛도 제대로 가려주지 못하고 불편하다는 이유로 점차 전투모로 대체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마침내 사문교파의 수장이자 군 고위 간부인 해각과 김도기는 마주하게 됩니다. 해각은 돈과 권력,
모든 것을 손에 쥔 거대한 인물이죠. 김도기는 군감찰관으로서 군 내부의 인권 침해 사건들을 본격적으로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2021년 고 이해람 중사 사건 기억하시나요? 2021년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이해람 중사는 같은 부대 상관에게 부당한 피해를 입은 뒤 여러 차례 신고했지만 조사 과정과 군의 대응은 매우 부실했고 결국 비극적인 선택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국내에 큰 반향을 일으켰고 국회에서 군사법원법과 관련 제도 개정 논의가 진행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죠. 이 사건이 드라마 15화에 등장합니다. 김도기는 과거 뉴스 영상을 다시 확인합니다. 군내 성폭력 피해를 당하고 신고했지만 시즌2 엔딩에서 던져졌던 문제를 증거를 조작한 정황이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시즌3에서 본격적으로 마무리 짓는 구조인 거죠. 군 감찰관이 된 김도기는 안고은과 함께 그동안 묻혀있던 사건들을 하나씩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미서의 사건 역시 함께 조사하게 되죠. 하지만 이미 대부분의 증거는 훼손되었거나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이때 김도기는 고 작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고 작가를 찾아가 알고 있는 것이 있다면 모두 이야기해 달라고 부탁하죠. 고 작가는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는 듯 그동안 숨겨두었던 미서의 자료를 김도기에게 넘깁니다. USB 안에는 군 내부 인권 침해와 관련된 중요한 자료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안고은은 그 자료들을 언론에 공개하고 사건의 핵심 인물들 역시 대문짝만하게 미디어에 노출됩니다. 결국 해각은 사회적으로 완전히 몰락하고 종신형을 선고받아 교도소로 향하게 됩니다. 이렇게 모범택시 시즌3는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문채원 배우 이야기는 왜 안 나오냐고 말씀해 주셨던 댓글들 덕분에 이렇게 새로운 추리로 결말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다른 해석이나 다른 결말이 떠오르신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그 이야기들로 또 다른 모범택시 이야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모범택시 시즌4 꼭 나왔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드라마 오지랖이었습니다.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